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100세 코인 백호입니다. 비트코인 브리핑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활력 없는 횡보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지 많이 힘드실 텐데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이 구간을 잘 버텨내야만 합니다. 지쳐있지 마시고 또 처져 있지 마시고 활기차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장세는 활력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인드만큼은 강하게 세워야 될 때인 줄 압니다. 자, 비트코인이 26,000달러를 지키면서 횡보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줄 암호화폐 관련 주요 이벤트나 거시경제 뉴스가 요즘 눈에 띄지 않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거래가 여전히 부진하고 전반적으로 활력이 없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은 49% 정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1등 코인으로서 계속 자리매김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이 불투명한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은 거시경제 흐름을 따라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강달러 고금리 상황입니다. 강달러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시장 다 부진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장기 투자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미래 가치를 믿고 장기 보유를 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 위안이 되거나 우리의 마인드를 붙잡아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달러가 유일한 안전 대피처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가 이제 연중 신고점을 기록을 했고 국채 수익률은 2007년 이후 최고입니다. 자, 달러 지수가 106.24달러거든요. 106.24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달러가 유일한 안전 대비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라의 금리 전략가 앤드류 타이스 허스트가 얘기를 했는데요. 달러는 고수익, 고성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이례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미국 달러가 안전한 피난처가 될까요? 항상 뉴스가 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전한 대피처가 아니라 어쩌면 달러는 마지막 몸부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정부는 셧다운 우려가 있죠. 참 정부가 재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자,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한다는 것은 일시 업무 중단인데요. 이것은 이달 말까지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합의가 지금 어려운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만약 여야 합의 불발로 예산안 의견이 무산이 되면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정부 관련 근로자들은 강제 무급 휴가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셧다운인데 미국 경제에는 악재가 될 수 있죠. 이런 상황, 셧다운이 되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투자 자산 시장이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과연 셧다운까지 가게끔 미국 정부가 그걸 용인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요. 자, 달러 강세가 미국 증시에는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근데 이번 주에 29일 날 발표되는 PCE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 PC의 발표에 따라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 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인데요. 오는 29일에 발표가 됩니다.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이것이 이제 또한 흐름을 가져오느냐. 최근에 근원 물가 지수가 올랐단 말이죠. 근원 물가 지수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에 잡히지 않는 것을 우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PC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 이번 이제 8월 달에 PC를 발표를 하는데 지금 예측치는 8월 PC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3.5%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상에 부합하거나 낮게 나타나는 게 좋죠. 근데 예상 부합 또는 높게 나타난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역시 우리 가상자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9일에 이벤트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추석날입니다. 추석날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또 추석 연휴 때도 방송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PC 물가지수 29일날 발표되는 PC 물가지수에 따라서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나타날 텐데 언젠가는 이 비트코인이 투자 자산과는 좀 차별화된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중장기로는 차별화된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비트코인 황소 세력이 26,000달러 장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000달러를 계속 지키고 있단 말이죠. 왜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을까요? 제가 영상 후반에 기술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6,000달러를 계속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26,000달러를 지키는 모습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가장 중요한 이동평균선을 200주선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200주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 여기를 지지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200주 이동평균선을 붕괴하게 되면 추가 붕괴 우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200주 라인을 계속 지켜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우리가 하나 더 염두를 해야 될 건 뭐냐면 비트코인은 2022년 전까지 미국 금리가 2%를 넘어선 상황을 접한 적이 없습니다. 2023년 말 접어든 지금 금리를 5% 이상으로 인상하면서 5% 시대를 지금 처음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 하에서 횡보를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5% 상황인 것을 좀 견뎌내면서 다음 이벤트를 기다려야 됩니다. 상승 모멘텀이 분명히 있다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상승 모멘텀이 주어져야 될 것은 바로 현물 ETF의 승인인데요. 최근에 미 국채 금리 상승과 현물 ETF 심사가 연기되면서 비트코인이 하락 또는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과연 현물 ETF 승인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크인베스트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언제로 연기했냐면 내년 1월 달로 연기를 했거든요.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체크할 게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했는데 이게 내년도 1월 10일로 연기가 됐어요. 이건 아크인베스트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언제까지 연기했다는 내용이 나온 것은 뭐냐면 하원금융위원회 4명이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빨리 비트코인 ETF 상장을 허용을 하라고 압박한 이후에 이런 언급이 나온 거예요. 그나마 날짜가 나온 게 다행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할 거 뭐냐면 글로벌 엑스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대한 결정은 11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아크인베스트의 1월자, 1월 10일자만 기억하지 말고 11월 21일자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글로벌 엑스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대한 결정이 11월 21일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크인베스트가 1월 달에 연기된 것 보고 1월 달까지 횡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갖지 마시고 11월 달에도 모멘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이 10월 중순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에 있는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도 기억을 해야 되고 11월 21일에 있는 글로벌 엑스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대한 결정, 이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이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죠? 미국 하원금융위원회 이 4명은 여당 위원만 있는 게 아니라 야당 위원도 있습니다. 각각 2명씩입니다. 공화당 2명, 민주당 2명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초당파적인 구성된 하원금융위원회가 압박을 했다는데 의의를 둬야 될 것입니다. 어느 한 정당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 야당 다 모두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겐슬러가 어떤 강심장인지 모르겠지만 과연 정부를 등지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방향을 잡지 않을지 이것도 한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ETF 이 승인 부분은 법리적으로 해석할 때 승인을 안 내줄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선물 ETF와 차별화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이 된 상태죠.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신청 소송에 대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일관되지 않고 차별적인 기준으로 승인을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 하에서 일관된 승인을 내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와 같은 압박 상황 그리고 당연하고 또 합리적인 요구를 뒤집을 만한 어떤 발언이 나올 만한 그런 위인은 못 될 것이다. 외모상에서도 그런 것을 비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우유부단하고 자신 없어 보이는 이 외모에서 과연 이렇게 의원들이 압박하는 상황에 반대되는 결과를 낼까? 저는 그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대부인 이 사람 마이클 셰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설립자가 무려 2천억 원의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단행했습니다. 자, 평균 매수가는 27,000달러예요. 여러분 평균 단가가 얼마입니까? 이 사람이 2천억을 투입해서 매수한 평단이 27,000달러라고요. 자, 이 사람보다 우리가 높게 사야 되겠습니까? 현재 26,000달러에 머무르고 있는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야 되지 않을까? 26,000달러, 25,000달러면 어떻고 24,000달러면 어떻습니까? 계속 사들여야 되죠. 2천억이나 투자한 이 사람 2천억을 날리게 될까요? 2천억을 날릴 각오로 비트코인을 매수했을 거예요? 절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코인 대부라고 하는 이 사람보다 우리가 평단을 낮춰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보다 좀 싸게 삽시다. 싸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본다면 계속 비트코인은 우상하며 오를 건데요. 20년 동안 비트코인은 계속 오를 겁니다. 비트코인은 오를 수밖에 없는 수단이고 향후 10년, 20년 동안 생존 수단의 생존 가치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 자산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해서 계속 매수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 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재테크 차원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생존 자산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생존 자산입니다. 극단적인 상황 하에서 우리의 생존을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계속 매집을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의 주봉 상황입니다. 주봉 상황에서 60주 라인은 계속 이렇게 스윙으로 그네 타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60주의 지지가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60주 선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26,000달러에 형성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5,000달러면 어떻고 24,000달러면 어떻습니까? 계속 사야 될 자리입니다. 혹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 매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서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혼자 매매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등부를 밝혀드리고 싶고 또 좋은 정보를 드리고 싶고 또 사랑방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고민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차트 분석방을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무료 차트 분석방 입장하셔서 고민도 나누고 또 정보도 공유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차트만 분석하는 방이 아니라 따끈따끈한 새로운 정보도 공유가 되고 또 여러분의 고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방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셔서 무료 차트 분석방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